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에 민주당 한동훈 장관 책임론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녕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이 한동훈 장관의 입장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틈만 나면 저에 대해서 탄핵을 공언해 왔었죠.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정치적 의미는 좀 뒤에 해석을 좀 해보고요.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는 상황이죠. 장관을 탄핵시키려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과 그 국회법에 관련되는 절차가 있는데요. 예. 헌법 65조 1항 같은 경우에는 국회는 대통령이나 장관과 같은 국무위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가 있고 나아가 사추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소추 절차와 결정 절차가 나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발의할 경우에 그 재적의원 3분의 1의 발의 그리고 또 의결은 그 재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168석으로 그 자체로 과반수다 보니까 발의해서 의결을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법 구조가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게 이제 마치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이 판단하듯 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소추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과연 기소된 대로 판결이 나오느냐 이런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어떤 전국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한 장관의 이야기 들으셨듯이 야당 대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게 법무부 장관 탄핵 사유가 되냐 이 부분도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영장 기각 사유가 탄핵 사유가 될 수는 당연히 없죠.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탄핵 사유로서 꼽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요한 것들을 뽑아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시행령 정치.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법을 우회해가지고 시행령으로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걸 우회했다는 편법이라든지 탈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사검증관리단이라든지 인사검증 기능이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특히나 가장 어찌 보면 구체적인 위법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서 특활비 공개를 해라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공개를 제대로 법원의 취지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장이 기각됐다 해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이다라기보다는 기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업무 집행을 하면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이걸 탄핵 사유로 삼고 싶은 것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신 것이 이제 민주당의 판단일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온다, 헌재는 어떤 부분을 좀 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된 기각을 하면서 탄핵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법은 돼 있지만 단순히 위반한 것을 넘어서 사실상 헌법을 파괴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만 탄핵 결정이 된다라는 그 기준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전에 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정치를 한다. 그리고 또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다. 또 특활비 공개를 아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기존 그 탄핵 결정에 비춰봤을 때에 중대하고 적극적인 그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실 지금 그 민주당이 그 사유로 들은 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이것을 가지고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다. 이것이 적극적인 어떤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앞으로 탄핵은 할 수가 없겠죠. 그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그 체포 동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믿기보다는 사실상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한 으로 인한 직무를 정지시키고 어떤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 공세다라고 읽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 공세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예. 헌재에서 이제 탄핵이냐 아니냐 최종 결론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걸리게 되나요? 네, 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167일이 걸렸어요. 예. 보통 180일 전, 그러니까 보통 180일 이내에 하게끔 돼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 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네, 네. 실제로는 그건 이제 권고 규정이기 예. 때문에 어떤 그 기간을 넘어서도 할 수 있고 그 기간 전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저는 아까 그 최 변호사님 말씀에 약간은 첨언을 하자면 네네.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성격 규정을 그 법적 성격을 정치적 사법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대법원이라는 이런 사법적인 온전히 사법적인 재판뿐만 네.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내용이 가미된 사법재판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것이 온전히 사법적인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예. 정치적으로도 이 부분이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탄핵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이상민 장관처럼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임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일단 해임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판결이 날 때까지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민주당으로서는 어찌 보면 내년 총선을 놔두고 어찌 보면 한동훈 장관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도 어찌 보면 정치적인 목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